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가장 안 좋은 신호가 발생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요, 3월 거래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월 거래량은 4천 건대 초반 정도로 아마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이제 3월 거래량이 그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인가. 그래서 거래량이 보통 3개월 이상 하락해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실감은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2월에 벌써 15,500건이 등록됐어요. 1월가 이제 1, 2천 건 정도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서울만큼 많이 줄었다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여전히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더라. 그럼 경기도 지역은 어떻게 하락하냐? 서울 거래량이 6개월 이상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적인 매매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야 그때서야 경기도 하락세가 나타나거든요. 아직까지 경기도 지역에 체감하려는 매매 가격 하락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의 지수 역시 계속 낮아지는 중입니다. 지난주 82.4에서 79.8로 기준점 100 아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4주 연속 하락세가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매도자 많음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아파트 시장의 매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아까 서울과 경기 각각 1,000건씩 매물이 더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매물 숫자 중복건수 제외한 아실의 집계 내용 보면요. 작년 6월 이후에 크게 급감을 했었죠.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매물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아파트 매물의 희소성이 부각됐는데 그것이 반대되는 상황이 소폭 보인다는 부분이죠. 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 지수도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정이 시작한 것이 분명히 보여요. 다만 경기 인천 지역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경기 인천 지역 상승세가 소폭 확대됐어요. 특히 인천 지역 상승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많이 둔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지역이 0.17에서 0.13까지 낮아진 모양새가 나타나요. 인천 지역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인천 아파트 거래량이요 12만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뒤따라서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엔 내 집만 원에 나선 부분이고 외곽 지역으로 자꾸 주택을 매수하려다 보니까 지금 경기 외곽 지역과 인천 지역 매매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실제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외곽 지역 매수는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어요. 자, 그럼 가장 반응이 빠른 강남 재건축 호가부터 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지난주에 24억이었어요. 자, 잠실주공 5단지야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두 건의 새로운 거래가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최저 호가는 24억에서 23억 5천으로 소폭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잠실주공 5단지가 하락하네요. 자, 음마아파트 이번 주에 한 건의 추가 거래가 등록됐습니다. 3월 2일 날 등록된 건이에요. 지난주에 21억 7천만 원 하던 음마아파트 이번 주에 21억 5천으로 2천만 원 추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와 음마아파트 하락세가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렸고 이 아파트 가격들이 하락하게 되면 여지없이 서울 전체 하락으로 이어진다 말씀드렸죠. 한동안 서울 아파트 매수하시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실 리센츠 이번 주에 한 건의 거래가 추가됐습니다. 3월 3일 날 23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했네요. 자, 최저 급매물은요 22억 5천으로 전주 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잠실 트리지움은요 이번 주에 추가로 등록된 거래는 없었는데 3월 19일 날 20억 5천만 원 아파트 이번 주에 20억 8천만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매물이 거래가 됐는지 사라져서 지금 20억 8천에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지역만 살펴봤습니다. 올 6월에 이것이 다시 심사가 들어가는데 서울시장 누가 당선되든 아마 이것을 연장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도 살펴볼게요.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이번 주에 26억 5천으로 새로 거래가 추가가 됐습니다. 최저 호가는 21억 9천인데 이번 주에 21억 8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추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 크기가 똑같은데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요? 이런 재건축 아파트는요 어떤 평형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가 높은 평형을 선택한 아파트가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더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거는 23평 소형 평수 선택한 매물만 소개해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포자이 살펴볼게요. 와, 반포자이는요, 대형 평수가 인기가 굉장히 많고 거래도 꾸준히 들어갑니다. 4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 잘도 사요. 자, 이 반포자이 아파트 지난주에 전용 84제곱미터 28억의 최저 급매물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28억으로 변동사항은 있지 않았습니다. 자,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는요, 이번 주에 거래가 한 건만 등록이 됐어요. 그동안에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에 많은 거래가 유입됐었는데 그 매수세가 조금 뜸해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13일 날 22억 2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최저 급매물 지난주에 21억인데 이번 주에도 21억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죠? 야, 이거는 21억인데 누가 22억에 샀을까? 이거는 저희가 전체 아파트 단지의 최저 급매물만 소개해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뭐 로얄동이라 해서 안쪽 동, 도로에 소음을 접하지 않는 동 등 그리고 고층이나 타입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셔서 그냥 가장 안 좋은 타입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을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억 이하 아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10억 이하 아파트가 아닌 방이동 코롱 아파트 3월 19일 날 15억 5천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15억 5천으로 변동사항은 없었고 거래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1월과 2월에 모두 다 거래가 한 건씩만 등록됐고 거래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이동 아파트, 코롱 아파트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쉽게 미래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가 붙지 않으면은요, 점점 매물의 시간이 지나면 계속 누적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의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위례 입사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3월 19일 날 13억 8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거래도 추가로 등록된 것은 없네요. 자, 이 아파트 가격대까지 하락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초고가 아파트 같은 재건축 아파트는 한 3개월 정도 거래 급감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아파트는 적어도 4, 5개월 정도 거래 급감이 나타나야 호가가 조금씩 낮아질 겁니다. 자, 지난 시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실중 5단지 5천만 원 하락했고요. 대치음만 아파트 2천만 원 추가 하락했습니다. 리센트는 변동사항은 없었는데 트리지온 급매가 사라지면서 3천만 원 오른 거로 다시 책정했습니다. 반포중 1단지가 1천만 원 추가 하락하면서 저희가 매주 체크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3개 단지가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반포자에는 변동사항 없었고 파크리오도 변동사항은 없었지만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방이동 코롱 아파트, 위례 입사단지, 꿈에 그리는 아파트 모두 다 변동사항은 없었지만 거래 역시 붙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건축 아파트의 동시 하락은 향후 어두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나타낸다 말씀을 드렸죠. 자, 한국 부동산원 통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주와 큰 차이가 없고요. 지방 지역도 차이가 없는데 인천 지역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면서 수도권과 전국 지역 상승률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전세가격 지수는 수도권 지역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앞으로 경기도 지역과 인천 지역 상승세가 좀 둔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나타냈고요. 서울 지역은 0.0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세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단기간에 급등한 케이스였고 그 이후에 고점 찍고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 시즌에 1월, 2월, 3월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언제나.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갈지는 저는 좀 금리가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월 21일 기준 한국 부동산원 통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남 4구에 해당되는 동남권이 0.07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률이 둔화가 됐습니다. 자,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양천구가 0.11로 좀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계속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는 단지들이 그동안 안전진단 규제 강화로 좀 묶여 있었던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금 재건축,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큰 변화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경기 인천 지역도 살펴볼게요. 오른데 찾기가 더 힘든 경기 인천 지역. 일단 강남 시세를 따라가는 과천 지역과 성남 분당 지역은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특히 서울 경기 외곽 지역이 높은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의왕시나 시흥시 안산 등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인천 지역도 계속 높은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포자기하면서 외곽 지역으로 이사가고 주택 매수하는 거 가장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 관련된 청약 부분도 다음에 소개를 드릴게요.
자, 아직 서울, 경기 지역의 본격적인 하락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4월에 신규 택지가 추가로 발표가 될 것이고요. 4월에 DSR 규제 방안도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좀 더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아무래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 좀 더 확실하게 꺾이는 모양새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매매 가격 하락은요, 일단 초고가 아파트는 4월보다는 5월까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리고 좀 다음 주에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치가 4월 2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예측치는 1.4%인데 지금 시장의 예측치를 얼마나 뛰어넘을지 말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예측치보단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치 2%를 넘게 되면 빠른 긴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크게 조정시킬 만한 이슈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금리 인상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